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네, 오늘 평안하게 그리고 조금은 느리게 시작한 하루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긴장감을 바짝 주었다가 기술주들이 반발 매수로 인해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어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오늘 아침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먼저 투자의 태도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멘탈 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럴 때 이제 다행이다, 살았다 라고 끝나시는 것보다는요, 이번 하락장이었을 때 고민을 하다가 잘 못한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하락장에 공격적으로 한국의 우리 서학개미들이라고 표현하세요. 야, 진짜 이름 짓는데 따봉. 야, 정말 너무너무 이름을 잘 지어요. 서학개미 분들께서 미국 시장 공략을 잘 하셨다면 공략을 잘한 것으로 영원히 가는 것도 있지만 적절하게 위험 관리를 해보시는 건 또 어떨까요?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험 관리 잘하는 건 나쁜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한두 번 하고 끝날 게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카지노판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투자의 세계에 들어왔죠. 지금 이번 기회가 절호의 찬스고 이번 기회에 내 신세를 좀 고쳐야 돼. 이번에 진짜 역대 안 되던 그 수익률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돼. 이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여러분 투기판에 들어오신 겁니다. 투기하는데 분석하지 마시고 그냥 투기하다 투기로 끝내는 게 맞고요. 근데 내가 진정으로 좋은 투자자가 되어서 이 투자를 통해서 나의 장기적인 삶의 질을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그리고 향후에 어떤 나의 삶의 어떤 훌륭한 업을 하나 만드시고 싶으신 분은 이거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투자는 장기로 검증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꾸준히 노력하면 처음부터 성공하신 분들은 좀 빠르게 성장 가도를 달리시게 되고요. 아니면 뭐 5년 정도 또는 10년 정도 계속 정진하면 아무리 좀 둔하신 분도 15년 정도면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포기하거나 아웃되더라는 거죠. 아웃되는 분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뭐냐면 무리했기 때문에 아웃됩니다. 네, 그 무리한 건 뭐예요?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여기서 질러야 돼 하면서 위험을 감수한 경우에 그 위험에 당하게 되는 거죠. 너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셔도 돼요. 투자는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는 게임이 아니라 위험을 내려놓는 게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험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롱런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롱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투자는 분명히 경제적 자유와 안락한 삶에 대한 그런 미래를 그려드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시장 휘청하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하셨던 분들은 내가 아직 실력이 충분하지 않구나, 심력도 충분하지 않고 실력도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규모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초반에 이 탐욕과의 싸움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장기적으로 내가 다치지 않고 롱런할 수 있는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오히려 쫄보라도 괜찮다, 겁이 많아도 괜찮다, 살아남고 경험을 많이 해보면 나중에 분명히 좋은 기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실력 있는 사람은 하락이든 상승이든 상관이 없더라 라는 말씀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것들의 기초를 잘 닦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하고요. 유료 강의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내 장기적인 투자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각도의 곽상준의 잃지 않는 쉬운 투자는 내가 그냥 이번 기회에 한 몫을 보고 잘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절대 안 들으셔도 돼요. 필요 없는 강의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나는 투자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좋은 투자 인생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의 경제적 자유와 주체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기초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쉬운 강의라고 생각하고 하면서도 이거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유태인과 같은 금융 선진
가들이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 감히 해보게 됩니다. 자, 미국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워낙 안심하고 끝났기 때문에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요. S&P 기준으로는 어제 2.78% 빠졌습니다만 오늘 2.01% 올라가면서 상당 부분을 만회하였습니다. 다우는 어제 2.25% 빠졌는데 오늘 1.6% 올랐고요. 나스닥은 어제 4.11% 빠졌는데 2.71%.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에 의해서 회복이 상당폭 됐다라는 점에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러셀은 1.63% 빠졌는데요. 1.5%가 올라가면서 빠진 부분에 상당 부분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독일은 2.07, 영국은 1.39, 그리고 프랑스는 1.40%, 그리고 유로스탁스 오시면 1.76% 올라서 어제 빠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ECB 관계자가 했던 얘기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환에도 영향을 미쳤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ECB 관계자가 자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ECB 관계자가 우리 유럽의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얘기했죠. 그러면서 유로화도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유로가 어제 1.1761이었는데 오늘은 1.1806으로 강세를 보여줬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달러는 약세입니다. 93.26으로 93.35보다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원화 강세가 세게 나타났어요. 1190원 25전에서 1184원 90전으로 여러 통화 중에 원화가 가장 강세의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좋은데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준의 현금을 가지고 가시는 것은 이번 하락을 당해서 아시겠지만 멘탈 관리에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네이버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멘탈 부여잡고 있습니다. 잘 잡고 있습니다. 멘탈 관리사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말씀 많이 응원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멘탈 관리자란 말은 참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멘탈이 잘 관리가 안 됐거든. 정말 힘들었어. 아주 어려운 시기였지. 그런 시기를 겪어오니 이런 날도 있구나. 네, 이런 겁니다. 투자는 이번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길게 하다 보면 내가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나를 바꿔가는 과정이다. 나라는 사람을 바꿔가는 과정이 투자다. 나중에는 성격도 바뀌어요. 진짜 어떻게? 까칠하게 바뀝니다. 저도 가끔 저를 보면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까칠하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구 상무님만큼은 안 그래요. 네. 김일구 상무님은 속은 엄청 따뜻한데 와 겉에는 진짜 와 찬바람 쌩쌩 나. 근데 속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야. 내가 그걸 알지. 네. 어쨌든 조만간에 김일구 상무님을 한번 모시려고 생각 중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자, 그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유로화 강세됐고 달러 약세되었다라는 사실. 오늘 사실 이 부분들이 가장 특징적이고요. 미국 채권은 채권 가격 약세, 금리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10년물은 1.6bp 올랐고요. 30년물은 2.9bp 올랐습니다. 네. 반면에 한국은 금리가 10년물은 3.8bp가 좀 떨어졌고 5년물은 2.2bp 올랐고 3년물은 3.1bp 떨어졌습니다. 즉 3년물과 10년물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이고요. IRP 가입자분들은 이번 가격 상승, 채권 가격 상승을 기해서 한 30%까지 채권 운용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30%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운용 잘 하니까 뭐 캐리를 따먹든 뭐를 하든 어느 정도의 실적은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WTI가 어제 36달러였는데 오늘은 37.81달러로 꽤 올랐지만 뭐 최근에 42달러에서 내린 거에서는 아직 좀 떨어진 상태고요. 금값은 1937달러에서 1954달러로 꽤 올랐습니다. 네, 금값이 이번에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2000달러 내외까지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승고르기를 상당히 한 이후에
다시 서서히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서서히 움직이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베스파, 브라질 보베스파는 1.24%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89%, 나스닥 바이오 1.90% 올랐고, 대표 기술주들 보면 역시나 제일 궁금한 건 테슬라죠. 테슬라 2.62%라서 반등폭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장후반에도 어제 빠졌잖아요. 장마감 후에도. 그런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뭐 플러스 반전했다는 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고, 애플은 3.99% 상승, 아마존은 3.77%, 마이크로소프트는 4.26% 상승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어제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주가가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달라졌나요? 별로. 하루에 무슨 일이? 아무 일도 없었죠. 회사는 아무 일은 없지 않았겠지. 열심히 일했겠지, 사람들이. 근데 크게 별반, 외부적으로 크게 달라졌나?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천던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큰 변동을 이루었습니다. 시장이 이런 겁니다. 기업의 본질적 흐름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의 흐름은 굉장히 큰 이격을 갖는다는 거죠. 자, 이 이격을 어떻게 유리해 먹을 것이냐가 투자자가 할 일이에요. 본질과 시장 심리의 이 차이, 여기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격차, 이 이격을 얼마나 잘 요리할 것이냐, 이게 핵심적인 투자자의 능력이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뭐예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본질을 알아야 되고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얼만큼 벌어졌는지 좁혀들었는지 이거를 알 수 있죠. 근데 좁혀들은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렇게 벌어지든 저렇게 벌어지든, 이렇게 벌어지든 저렇게 벌어지든, 예, 이런 식으로 이격을 계속해서 발생시키죠.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제가 장기로 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장에 큰 수익을 못 내도 상관없어요. 시장은 언제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중심을 잘 잡고 기회라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들어가고, 위험이 느껴졌을 땐 또 과감히 빠질 수도 있고, 위험을 관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그것도 예측 못해. 그런 분들은 앞으로 미래가 없어요. 네, 시장 예측 잘해가지고 시장 자기가 뭐 수익을 많이 낸다. 그거는 뭐 다 일회성이야. 안 그랬으면 20년간 이렇게 지내오면서 옆에서 투자자 더 많았어야죠. 이렇게 투자자에 줄어드나? 네? 근데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야. 오늘 아침에 또다시 한 번 더 옛날에 읽었던 하워드 박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읽어오는데 그 뒤쪽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 있어. 자기 채권 투자인데 자기는 주로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자인데 진짜 보수적이더라고요. 다시 읽어보니까 왜 그 사람이 아예 일찌감치 시장에서 빠졌는지 알겠어요. 그 사람 성향이 그래요. 자기는 안 먹고 말지가 안 먹고, 저는 그냥 안 먹고 말지 했지만 이 사람은 안 먹고 말지. 안 먹고 말지. 와, 진짜 보수적인. 저보다도 한 5발 정도 이상, 아니, 한 10발 정도 이상 보수적인 것 같아요. 아주 애시당초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장점은 뭐예요? 롱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얘기 뭐예요? 그 많던 투자자들은 어디 갔는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남의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 많던 투자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갔는가? 그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시장이 올랐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올랐을 때 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할까? 떨어졌을 때 대비하지 마시고 올라왔을 때 대비를 조금씩 하세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음이 많죠. 소음에 내 마음을 열어주면 내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네, 소음에 마음 열지 마시고 내 안에 고정적인 신호, 즉 본질과 심리를 읽을 수 있고 그 사이에 이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읽어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책도 있고 강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열심히 활용하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보면 진짜 투자자들이 있어요. 진짜 찐 투자자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찐 투자자들은 뭐냐면 실전에서 성공한 사람들 진짜 찐 투자자들이에요. 이런 분들 얘기에 자꾸 노출되세요. 이런 분들은 그나마 신호를 잘 주십니다. 근데 시장에서 실전으로 찐 투자자로서 성공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정확한 신호를 내시는데 한계가 있으신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경험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험을 쌓으면 찐 신호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찐 신호가 나오는 가장 확실하고도 그 확률 높은 거는 자기가 실제 경험을 해서 성공의 길을 간 사람들의 얘기가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신호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해요? 투자 대가들, 성공한 투자 대가들 책 같은 거 읽어보시면 좋죠. 그래서 제가 독일 책방이나 이런 데서 계속 말씀드리고 했던 겁니다. 네. 오늘 이제 되게 여유 있으니까 너무 느려진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뭐 시장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많이 떨어진 놈들이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시가 오는 30일부터 식당 영업 재개한다고 합니다. 정원의 25% 이내로 식당 영업 재개한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정원의 25%만 받아도 감사하죠. 그죠? 25% 이상 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25%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는 여기서 뭔가 옛날의 일부가 회복되는구나. 자, 그럼 이것과 관계된 게 무엇일까? 이런 머리를 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다음 채권 시장은 오늘 10년물 국채 입찰이 350억 달러 규모가 있었는데요. 응찰률이 2.30배입니다. 기존에 2.41배였는데 응찰률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0일 230억 달러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건지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국채 입찰이 있으면 금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뭐 이 정도 금리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방향성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위험자산 쪽에 부스팅이 더 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조 5천억 달러 정도 수준의 국채 발행은 별로 이 정도가 부담스럽겠어? 이 정도 소모하는, 그러니까 계속 국가가 이제 국채 발행을 하는데 대략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1조에서 1조 5천억 달러 정도 발행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거 소화 못 해내겠어? 미국 국채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뭐 그럴 듯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양책은 계속해서 어제 이미 들어오셔서 느낌이 오셨겠지만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바이트댄스, 틱톡의 회사죠. 바이트댄스가 틱톡 완전 매각 외에 다른 방안을 미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 틱톡 이거를 제재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큰 회사인가 보네요. 네, 전 틱톡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되게 의미 있는가 보네.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이 때려잡은 회사들은 다 뭐예요? 중국의 핵심 회사들이었습니다. 하웨이가 그랬죠. 네, SMIC도 그렇죠. 네, 이것도 틱톡도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미국 노동부가 7월 채용 공고가 661만 8천 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6월은 600만 1,000명이었기 때문에 61만 명 늘어났고요. 지난해 같은 해는 723만 명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고용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까 뉴욕시의 얘기에서 보았듯이 서서히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고, 한국도 이번 주로 좀 빨리 수습이 되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IRP 우리 강연회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9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10월 달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다들 오늘은 좀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편안할 때에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더 해보시고, 그동안에 못했던 리밸런싱도 필요하시다면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편안하다 보니까 말이 늘어져서 좀 길어졌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